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입니다. 조세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조문과 관련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해당 조문의 규정만 가지고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조문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에서 생산하여 집적된 기본 통칙이나 개별 통칙 등의 이른바 예규를 추가적으로 참조하여 해당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예규란 개별 사항에 대하여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 지침을 시달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으로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바라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으로 크게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 권력 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조세심판례 사례에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규정 적용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예규 채택 여부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인 처분청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간 사건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해석이 쟁점이 되었던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심판례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35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의 한도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인 청구법인과 처분청인 과세관청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린 사안입니다. 참고로 해당 심판례의 심리판단 과정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실제로 도입된 이 한도 규정은 그 부칙 제1조 부분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세액공제의 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해당 규정이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세액공제 금액과 관련한 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개정 규정인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10.5명 한도가 아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즉 비청년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16.92명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한도가 신설된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쟁점 규정과 2022년 5월 24일에 생산된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 근거하여 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산정은 청구법인이 경정 청구한 것처럼 비청년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16.92명 한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증가한 전체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 10.5명을 한도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12일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면서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인 상시 근로자의 고용 증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감 인원수와
비청년 상시 근로자의 증가 민원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5월 24일에 발령한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 규정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는 조세법의 원칙 중 하나인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법의 미비 내지는 조세 정책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예규에 근거하여 개정 법률 시행 시기 이전에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과세기관에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예규는 세법의 추상성과 난해성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에게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납세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과세관청 내부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고 납세자에 대한 법규적인 효력은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과세관청이 발령하는 예규 자체는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법규적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심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2019 사업연도와 관련한 법인세의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쟁점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2019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그 다음 날인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된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쟁점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납세자인 국민과 관련한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다만 과세관청이 내부관계에서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의 한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과세관청의 처분입니다. 조세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문헌으로 이어서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에 그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례에서 처분청이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 근로자의 고용 증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 민원수와 비청년 상시 근로자의 증가 민원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자체는 최상위 법규법인 헌법에 그 정당성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조세법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이보다 열위의 법규범에 불과한 기재부 예규에 의존한 것으로 애초부터 그 법적 근거가 전무한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은 이 심판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나아가 세액공제 대상 상시 근로자 인원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이 개정된 쟁점 규정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인 2019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처분청이 쟁점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입니다. 감사합니다.